네, 최근에 전세 사기가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면 퇴직금으로 투자한 노년층을 겨냥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모아 호텔을 짓고 수익금을 나누는 분양형 호텔 사업인데요. 전국에서 피해자가 속출하며 대부분의 분양형 호텔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강혜수 기자입니다. 송도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한 호텔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객실을 지을 때 각자 수억씩 투자하고 운영 수익의 일부를 배당받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연 최고 7%의 수익을 약속한 운영사를 믿고 은퇴 자금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업체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 어렵다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오히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호텔 매출액이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까지 벌여 승소했지만 여전히 수익금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와 소중한 시간과 이런 걸 무참하게 뺏기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 가서 보상하겠습니까? 수익금을 받을 길이 없자 투자자들은 다시 소송을 벌여 객실 소유권을 돌려받았고 직접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운영사에 막혔습니다. 호텔 측에서 객실만 빼고 호텔 운영에 필수적인 엘리베이터와 세탁실, 회의실 등 공용 공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텔 소유권까지 찾아왔지만 공용 공간은 사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개인 소유의 분양객실도 모든 물건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분양형 호텔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을 투자한 노년층입니다. 나는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를 못한다. 내 나이가 지금 한 80대 다 됐는데 소송 걸어가지고 재판이 이겼는데 왜 공동 운영 그거를 우리 투분양자에게 왜 안 주냐 이겁니다. 운영사 측은 잇따른 소송과 운영권 분쟁 탓에 영업을 제대로 못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혀 피해자들을 2번 놀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분양형 호텔 투자 피해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한 강예슬 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분양형 호텔이 다소 생소합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런 투자들이 생겼는지 개념이 뭔지부터 좀 들어보죠. 네, 분양형 호텔은 말 그대로 호텔 객실 하나하나를 아파트처럼 개인에게 분양한다는 개념입니다. 예. 호텔을 지을 때 투자자들이 수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요. 네. 이후 운영사가 호텔 운영 수익의 일부를 객실 분양자들에게 나눠주면서 호텔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런 분양형 호텔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호텔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해외 관광객이 늘어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크게 풀었습니다. 네. 규제가 풀리자 전국적으로 특히 관광지인 부산, 제주 등을 중심으로 분양형 호텔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서서히 단계가 낮아지면서 호텔들도 수익이 조금씩 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호텔이 돌아가면서 그 수익금을 받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대부분이 법적 소송 중인 거죠.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전국 150여 개의 분양형 호텔 가운데 단 한 곳을 빼고 모두 법정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요.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상 법을 시행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린 틈을 타 너도 나도 호텔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자본이나 운영 능력이 없는 사업자들도 시장에 대거 들어오게 됐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호텔이 들어서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 네. 막상 호텔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게 된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수익금을 단 한 푼도 못 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분양형 호텔이라면 우리가 소위 아는 이제 5성급 이런 호텔들은 대기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일이 없죠. 투자금을 모을 일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없는 업자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거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앞서 저 리포트에서 봤을 때 법원에서 승소를 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문제예요.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또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없습니까?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영업이 안 돼서 수익금을 줄 수 없다. 뭐 이런 경우에는 납득이라도 좀 할 수 있겠죠. 네네. 하지만 앞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수익이 많아졌는데도 지금 돈을 주지 그러게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익금 반환 소송까지 나서서 이겨도 돈을 받지 못하니 피해자들의 속은 아주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취재를 해보니 운영사들이 돈을 안 주고 버티는 건 기본이고 이제 가압류를 걸거나 이런 추심을 해도 일부러 파산해서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금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수익금을 안 주니까 이제 호텔이 직접 운영해 수익금을 회수하려는 투자자들도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운영사가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하게 막고 단전 단수까지 시켜서 교묘하게 이제 직영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금을 안 주니까 내가 투자한 것은 내가 운영하겠다라고 하니까 단전을 시키고 사실상 이용을 못하게끔 네, 막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그리고 가압류를 건다는 것은 강제 집행할 수 있게끔 법원에서 이겼으니까 달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때 이제 파산을 해서 아예 안 주는 방향으로. 이 악의성이 있네요. 이렇게 네,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정당한 권리를 요구를 하는 건데도 피해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잖아요. 대책이 왜 안 마련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이 문제를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정부 기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 원래 법상 호텔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관광진입법상 일반 호텔만 자기들 소관이지 분양형 호텔은 특별법상 소관이 아니라 관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영업신고와 위생관리만 맡을 뿐이지 피해 구제 등은 우리 권한 밖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이런 문제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이미 이런 문제가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문체부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앞으로 관계 부처 간 회의를 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공언했지만 저희가 막상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 예. 아직도 논의가 된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양형 호텔 투자 피해자는 현재 집계된 것만 전국적으로 5만 명, 피해 규모도 1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1인당 투자한 금액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수억 원까지도 있으니까. 네, 20, 30대 전세 사기가 이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삼켰다면 이분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예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